60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시나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매일매일 근육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한 돈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십니다. 운동만 잘하면 근육은 유지된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식사, 특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단백질이라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혹은 수면 전에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근육 보호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3년 안에 근육량이 평균 15%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손실이 아니라 낙상 위험 증가 골절, 독립적인 생활 능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루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챙긴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근육량을 거의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식사법의 힘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 건강, 뇌 기능, 심지어 면역력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최신 의학의 결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곧 혈관과 뇌, 나아가 전신 건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다 라는 주장과 아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후재 손을 들어드립니다. 실제로 식사법을 조금만 바꾼 분들이 3개월 만에 계단을 더 가볍게 오르고 지팡이 없이 걷게 되는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근육을 하루하루 잃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키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5가지 좋은 식사법과 반대로 조용히 근육을 파괴하는 3가지 나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건강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근육을 되살리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흔히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에 고기 많이 먹었으니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근육은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마치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와도 지갑에 다 담기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영양학회에서는 단백질 분배 섭취 교어를 강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을 때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침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떡이나 빵으로 때우면 근육이 스스로를 깎아 쓰게 됩니다.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2그룹을 비교했는데 한 그룹은 하루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저녁에 몰아먹었습니다. 3개월 후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었고 몰아먹은 그룹은 눈에 띄게 근육이 줄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고도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단백질 총량만 맞으면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의 근육 반응을 보면 흡수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분배가 더 효과적이라는 반대 근거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결국 언제와 얼마나 나누어 먹는지가 근육을 지키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고기를 든든히 먹고도 아침에 기운이 빠져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적, 바로 이것이 단백질 분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활 속 사례입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 긴 시간 비워두면 결국 몸속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혹은 그릭 요거트 1컵, 점심에는 생선 콩 두부 요리, 저녁에는 소량의 살코기나 두부, 그리고 채소와 곁들여 드세요. 이렇게 나누면 하루 총량은 그대로인데도 근육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여쭙습니다. 나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고 있나? 아니면 골고루 나누어 챙기고 있나?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이 근육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기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이 스스로를 깎아쓰기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육에게 오늘 하루 버틸 연료와 재료를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빵떡 커피 한 잔으로 때웁니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육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빈 그릇 같은 식사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노인병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년간 아침 단백질 섭취를 추적했더니 아침을 거르는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감소했지만 아침마다 달걀이나 두유 두부를 챙긴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 한 끼가 1년 후 다리를 지탱할 힘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면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뇌 기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뇌세포가 깨어날 때 필요한 아미노산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신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아침 단백질은 근육과 두뇌를 동시에 깨우는 시동 버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는 아침 단백질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며 총량만 맞추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침을 소홀히 한 어르신들이 낮 동안 피곤함을 더 자주 호소하고 활동량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침에 들어가야 하루 내내 근육과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면 완전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 혹은 두유 한 잔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만약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아침 식사는 근육을 살리고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까?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아침 식사의 질을 다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꼭 단백질을 챙겨 드셔보세요. 아침에 먹은 단백질이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혈관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깨끗해야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다면 근육은 굶주리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혈관 의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근육의 생명줄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관 기능이 떨어진 70대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정상 혈관 기능을 가진 같은 나이대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 없이는 근육 건강도 없습니다. 그럼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둘째는 콩류입니다. 특히 검은 콩과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혈관을 청소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셋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이 근력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이 혈류를 늘려 근육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주제에 대해 학계의 논쟁도 존재합니다. 음식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대표적이죠. 일부 학자는 약물 치료가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혈관 건강 식단을 실천하신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통증이 줄어들며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먹는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막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은 근육 건강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나물, 검은 콩 한 국자만 더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더 부드럽게, 근육은 더 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육과 혈관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은 낮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근육은 잠자는 동안에 더 활발히 회복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서 무엇을 드시는지가 근육 건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볍다는 말은 곧 단백질을 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녁에 필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고 수면 중에도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우유, 치즈,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약 8시간 동안 꾸준히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반대로 저녁에 빨리 흡수되는 단백질만 섭취하면 자는 중반쯤에는 이미 다 소모되어 근육이 영양분 없이 버티게 됩니다. 마치 밤새도록 불을 밝히려면 천천히 타는 장작이 필요하듯이 근육에게도 오래가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이 밤 동안 22%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진 것이죠. 물론 이런 연구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기름진 음식이 아닌 카제인 단백질 위주의 저녁은 속도 편안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야간 근육 경련이나 쥐가 줄어드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따뜻한 두유 한 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저지방 우유 한 잔, 두부 요리 소량, 이 4가지만 번갈아 챙기셔도 근육은 밤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찼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밤새 근육이 영양분을 받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저녁 식사로 근육을 살리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게 굶기고 있을까? 내일 아침의 다리 힘은 오늘 저녁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단백질을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너무나 평범해서 대부분은 해로운 줄도 모르고 수십 년간 이어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인에게는 근육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늦게 자거나 TV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 이 시간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회복 기회를 잃고 하루하루 조금씩 마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건너뛰는 식사 습관입니다.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칼로리는 충분히 채워지지만 근육의 재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잘라내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겉보기엔 체중이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숨은 근손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도 나중에 먹지 뭐 하고 넘기면 근육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학계에서는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회복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노인은 어차피 회복 능력이 떨어지니 습관 개선으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러나 실제로 진료실에서 습관을 교정한 어르신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3개월 동안 늦게 자고 아침을 걸은 분들은 근육이 줄었지만 같은 양의 단백질을 아침 저녁에 챙기고 일찍 주무신 분들은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매일 내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하고 있나? 아니면 모르게 갉아먹고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다리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게 자는 습관을 줄이고 식사에서 단백질을 빼먹지 않고 운동 후에는 간단히 두유 한 잔이라도 챙기신다면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셔도 어떤 음식은 그 단백질을 몸속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았는데 누군가 수수료 명목으로 조금씩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가공 치즈 같은 음식에는 인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단백질 대사에도 부담을 줍니다. 결국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를 빼앗아가는 셈이지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발암 위험뿐 아니라 근육 건강을 해치는 식품으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달콤한 과자, 케이크,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노인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 합성이 2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짜게 먹는 음식입니다. 나트륨 과다는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장을 지치게 해서 단백질 흡수와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가 익숙한 반찬이지만 결국 근육을 말려버리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적당한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히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간단히 편의점 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이 쌓이면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기나 생선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다리가 여전히 힘이 없었던 적.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을 갉아먹는 음식과 함께 드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밥상은 근육을 채워주고 있나? 아니면 조용히 빼앗고 있나?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공식품과 달콤한 음료를 한 가지라도 줄인다면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음료가 근육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료라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 집중력을 깨워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늘리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는 괜찮지만 3잔 이상 꾸준히 마시는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5년간 추적했는데 커피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하지 근육의 감소 속도가 3 더 빨랐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탄산 음료입니다. 톡 쏘는 맛이 상쾌하다고 느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인산과 설탕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길을 막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먹어도 제 역할을 못하고 혈당만 높이는 결과가 되지요. 세 번째는 술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영향이 훨씬 큽니다. 알코올은 근육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녁 술자리가 잦은 어르신일수록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노년기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정 섭취량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70세 이후에는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커피를 2-3잔 마신 뒤 점심쯤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던 적, 또는 저녁 술 1-2잔 후 밤새 쥐가 나서 잠을 설쳤던 적, 모두 근육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나는 오늘 마신 이 음료가 내 근육을 살리고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까? 이 물음 하나가 내일의 다리 힘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커피는 하루 1잔, 탄산음료는 특별한 날에만 술은 가급적 줄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1년 뒤 내 다리 힘과 보행 속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 이때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가 근육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과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빼앗는 늦은 밤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밤 간식입니다. 잠이 안 와서 라면 하나, 빵 한 조각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순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밤 동안 분비돼야 할 성장 호르몬과 충돌해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30분 1시간 이상 휴대폰 화면을 보시나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근육 회복 과정에도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늦은 밤 스마트폰은 근육의 회복 신호를 끊어버리는 셈이지요. 세 번째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TV 시청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뉴스를 보며 긴장하거나 흥분하는 상태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몸은 근육 회복보다는 깨어있음에 에너지를 씁니다. 결국 근육은 회복하지 못한 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늦은 밤 습관이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육 단백질 합성은 수면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 그룹이 1년간 근육량을 15% 더 많이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늦은 밤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근육을 해치는 간접적 요인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간단히 과자를 먹고 잤더니 다음날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졌던 적, 혹은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피곤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던 적, 모두 근육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근육을 회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게 해치고 있는가? 내일 아침의 다리 힘은 오늘 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기 전 간식은 줄이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TV는 10시 전에 끄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노인의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는 흥미로운 연구가 실려 있습니다. 평균 연령 78세 노인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단백질 식사법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단 12주 만에 이 그룹은 다리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20%나 빨라졌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근육은 자극과 재료만 주면 여전히 반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9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단백질 보충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균형 능력과 보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늦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고령에서 근육 증가 효과는 젊은 층보다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분이 단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으신 경우, 아침마다 피곤해 지쳐 있던 분이 저녁 단백질과 수면 습관만 바꿨더니 새벽에 가볍게 산책을 시작하신 경우, 이런 변화를 직접 보고 나면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다시 젊을 때처럼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지팡이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주는 순간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증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내일 아침 10분만 더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년 뒤, 1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 거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힘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오늘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기. 달걀 하나,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생선이나 두부콩 반찬을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카제인 단백질, 우유, 요거트, 두부 같은 음식으로 근육의 밤을 지켜주는 겁니다. 가공식품, 단 음료, 과도한 술과 커피는 줄이기. 근육을 갉아먹는 습관을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늦은 밤 습관을 바꾸기. 간식 대신
따뜻한 차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실천하면 3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위의 식사법을 실천한 뒤 12주 후 평균 보행 속도가 15% 빨라졌고 소나기 힘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혼자 장을 보러 나갈 수 있는 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자유가 되살아난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러나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80세 노인이 단백질과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단 6주 만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25% 개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희망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거창한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을 삶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저녁 간식을 대신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근육은 단순합니다. 주면 반응하고 주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그 작은 선택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근육의 비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잃을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콩 반찬 하나, 저녁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더하는 것.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내일 아침 일어설 힘을 바꾸어 놓습니다. 반대로 늦은 밤 간식단 음료,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작은 용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대신 오늘부터 해보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3개월, 6개월 후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달라지고 소나기 힘이 돌아오며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살아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내 근육을 지킬 준비가 되었나?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저녁 식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할 때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지키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차게 걸으시길 바랍니다.